자, 계속해서 모델링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우리가 기본적인 형태는 이제 다 잡았어요. 기본적인 형태는 다 잡았고,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스무스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터보 스무스를 적용하면은 이 부분이 지금 손잡이 부분이 모양이 다 깨졌죠. 여기에서 정확하게 한번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손잡이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경계가 거의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모델링을 해야 될지 살펴보면은 여기에 엣지 부분을 분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받쳐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 방향을 네 방향에 엣지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먼저 자, 컨트롤 키 누르면 추가로 선택이 되죠. 자, 이렇게 4개 선택하고요. 자, 챔프를 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챔프했는 설정 값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2를 1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가운데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1로 해주고 요 간격은 뭐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그럼 2개로 나눠졌죠. 밑에도 그렇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또 한번, 자, 그런데 이렇게 해도 모양이 경계가 생기지가 않죠. 자,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로는 엣지 벌텍스 정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삼각형으로 면이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무스를 주면은 이 부분이 이쁘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거 2개를 웰드 시켜서 하나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면의 엣지의 흐름이 좋지 않다는 거죠. 자, 일단 설정 값을 조금 높여주고 오케이. 자, 여기도 웰드 해주고 여기도 웰드 해주고 자, 여기도 웰드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면의 흐름이 정리가 깔끔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도 스무스를 넣으면은 이게 좀 뭉개지죠.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래 거에 비해서 자, 이 가운데에 세그먼트를 하나를 더 넣겠습니다. 자, 엣지 선택하고 자, 이번에는 자, 자, 루프 하면은 이렇게 연결된 것들이 선택이 되고요. 자, 링을 해가지고 요 4개 평행하고 있는 4개의 엣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커넥트해서 추가를 하나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니까 훨씬 더 자, 부드럽게 잡혔죠. 자, 위에는 자, 부드럽게 잡혔고 아랫부분 또 한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자, 챔퍼를 해줍니다. 조금 전에 위에서 했던 설정 값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는 합쳐줘야 되겠죠. 자, 다 선택해서 한 번에 웰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에 웰드를 해도 되는 이유가 어차피 웰드의 이 범위값은 이 2개끼리만 붙을 정도의 범위값이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이 붙을 일은 없습니다. 자, 됐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자, 링 해주고 자, 커넥트 해주고 자, 이런 모든 작업을 우리가 전 시간에 이걸 평행하게 배치를 했기 때문에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기울여져 가지고 이쪽에서 있다면 손잡이가 이런 작업을 하기에 너무 힘든 부분들이 있겠죠. 이걸 꼭 맞춰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딱 붙어서 보일 것 같아서 조금만 이렇게 간격을 뒀습니다. 자, 됐습니다. 요 선이 여기에 엣지가 이쪽에 붙으면 붙을수록 이 경계가 아주 날카롭게 되겠죠. 조금만 제가 옆으로 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모델링은 됐는데 이게 이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게 이제 나무로 만든 맥주잔 같은 형태예요. 나무로 만든 맥주잔. 그래서 지금 모양이 너무 반듯반듯합니다. 모양이 너무 반듯반듯해서 이걸 조금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여기에 엣지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링 해서 자, 여기까지 한번 저장을 해주세요. 손잡이 만들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벌텍스를 선택하고 조금 자연스러운 모양이 되도록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하고 여기에도 완전 반듯반듯하죠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회전을 시킬까요? 지금 제가 언두 횟수가 제한이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언두가 1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언두가 안 됐던 건데 10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올라가 있고 여기는 지금 내려가 있죠. 이게 지금 같은 면인데 지금 평평하지가 않습니다. 이걸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다시 작업을 하려면은 자, 여기 전체 선택해서 이걸 만약에 탑 뷰에서 여기에 자, 여기에 있네요. 자, 이 메뉴들이 이동이 되어 가지고 자, 에디트 지오메트리에서 탑뷰에서 봤을 때 정렬 자, 이렇게 하면은 정렬이 됩니다. 똑바로 정렬이 됐죠.
만약에 이렇게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는 내려와 있다고 해도 이렇게 전체 선택해서 탑뷰에서 자, 뷰 라인이죠. 정렬. 이렇게 되면 정렬이 한쪽 축을 중심으로 정렬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이게 지금 살짝 꺾어서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같이 정렬을 해버리면 평평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요걸 선택하고 지금 스냅이 걸려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스냅을 꺼주는 게 맞겠죠. 조금 늘려도 괜찮고요. 나무로 직접 깎아서 만들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불규칙적으로 되겠죠. 면들이. 그 다음에 손잡이도 똑같은 굵기가 아닌 조금 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좀 일그러지게 이렇게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너무 넓은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정도로 일단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정리를 좀 해주고요. 자, 됐습니다. 벌텍스 들어가서 여기 소프트 셀렉션이라고 있어요. 이 소프트 셀렉션은 선택하고 어떤 벌텍스를 선택하면은 벌텍스 하나만 당겨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영역을 받는 벌텍스가 같은 움직임을 가집니다. 즉, 이 폴오프 값을 높이면은 영역의 범위가 더 커지고요. 이렇게 이걸 낮추면은 영역이 범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55, 60 정도 설정해 놓고 벌텍스를 조금씩 당기고 뭐 이런 형태로 조절하면은
벌텍스 하나하나 조절했을 때의 보다는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어느 정도 작업이, 자, 저는 손잡이면 조금 더 약하게 해볼게요. 영역의 범위를 좀 줄여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모양이 자연스러운 형태가 되겠죠. 여기는 조금 올려 줄게요. 지금 이제 소프트 셀렉션은 이제 꺼주겠습니다. 자, 여기 위로 올리고, 자, 됐습니다. 일단, 자, 벌텍스는 꺼주고, 그 다음에 터보 스무스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나무로 깎은 맥주잔 같은 그런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두께도 좀 다르게 하고 싶다면은, 자, 어떤 거는 두꺼운 부분도 있고 얇은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 저 설정이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자, 하단에 내려와도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터보 스무스의 결과물이 요 에디트 폴리에서도 같이 나오고, 그걸 꺼주면은 요 상태의 모습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 가지고 활용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 두께도 조금씩 변화를 줬기 때문에 이런 정도 하면은 깔끔하게 자, 됐습니다. 자, 렌더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컵이 잘 만들어졌죠. 여기서 만약에 여기 뷰포트에서는 반복값을 1만 주고, 그 다음에 렌더링 때는 2를 주겠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Shift Q. 그럼 렌더링 때에는 반복값이 2가 되어서 훨씬 더 세그먼트가 많이 들어간 채로 렌더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매핑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머티리얼 에디터 단축키 M입니다. 자, 요 창을 열고 빈 슬롯 하나 첫 번째 거 선택하고, 자, 디퓨즈가 전체적인 색깔이죠. 우리가 이번에는 자, 나무 재질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건 맥스 자체의 재질입니다. 비트맵이 아니고 맥스 자체의 나무 재질을 선택해서, 자, 이것을 여기에 적용시키면 되겠죠. 일단 회색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코트 페어런츠 상위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체크해 줍니다. 자, 나무 재질이 들어갔고요. Shift Q 하면은 자, 요렇게
재질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설정 값을 조금만 바꿔 볼게요. 자, 스케일 값을 이걸 더블 클릭해서 좀 크게 보이도록 이렇게 해놓고, 자, 스케일 값을 제가 5로 늘렸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조밀했던 무늬, 나무 무늬가 조금 크게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렌더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좀 더 크게 무늬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을 제가 지금 X, Y, Z, 자, 세 가지 방향으로 요 바꾸면은 반영이 됩니다. 자, 뭐 Z 방향이 계속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이 나무 재질이 적용된 나무로 깎은 맥주잔 모델링을 완성을 했습니다. 다 완성하면은 이 다른 것들은 우리가 모디파이를 뭉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 터보 스무스는 그대로 살려 두어야 됩니다. 작업을 하다가 렌더링 할 때 이걸 단계를 더 높이거나 내리거나 또는 편집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뭉쳐버리면은, 잠깐만요, 제가 여기에서 자, 이렇게 뭉쳐버리면은 작업을 자, 이 상태에서 변형을 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변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자, 반복값을 높이고 뭉쳐버리면은 반복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터보 스무스를 항상 살려놓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많이 쓰이는 모디파이어 중에서 FFD라고 있습니다. FFD 444 요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요걸 적용을 하고, 자, 컨트롤 포인트에서 그럼 요거 선택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모양을 조금 이렇게 좀 바꾸고 싶다. 자, 이런 작업을 할 때 이 FFD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기는 조금 잘록하게 하고 싶다. 또는 좀 길게 올리고 싶다. 자, 이런 식으로. 또는 중간만 이렇게 올리고 싶다. 또는 이쪽은 그대로 두고 여기는 올리고 싶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FFD를 활용하면은 훨씬 더 유용하게 만들 수 있고요. 요거 스택을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FFD를 요 밑에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스무스가 적용이 되기 전에 여기에서 에디트 폴리 다음에 FFD가 적용되고 그 다음에 스무스가 적용되는 거죠. 자, 이런 모양으로 변경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이 폴리곤으로 모델링 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